고객님이 해외 주식을 마음에 두는 순간 글로벌 전문가의 컨설팅,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분석,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인프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팀플레이 미래에셋대우.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등정 30일의 김선우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하락 전환을 하면서 2265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그래프가 오늘 불안한 등락을 보였는데요. 코스닥은 장중 800선으로 재진입을 시도했으나 아쉽게도 799선에 머물렀습니다. 양시장 모두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무엇보다 시황과 추세를 더욱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시황과 추세가 중요한 건 알겠지만 이런 시점에서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 수익등정 30일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익등정 30일에서는 글로벌 증시부터 모두 짚어주는 윤정두 전문가님의 특별한 시황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추세 교육으로 가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이 비밀 종목까지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수익등정 30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익대장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시장 어려우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제 여러분들께 첨삭지도 해드릴 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돌려질 수 있는 그런 실적철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흐름 자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전처럼 한 방향으로 밀고 내려가는, 그것도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선거 지나고 나서 급락을 했어요. 우리나라만. 근데 글로벌 증시 지금 현재도 어때요? 이 시간대에. 어제 1%대 이상 상승 마감했던 유럽장이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약보합 수준이에요. 예? 미국이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휴장을 앞두고 어제 반절짜리 개장을 한 상태였죠. 그렇게 되면서 강세 부분에서 하루 쉬는 불확실성 때문에 좀 눌려졌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이번 주면 대부분 소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실적을 바탕으로 한 시세. 이 부분이 글로벌 증시의 강세와 함께 국내 증시도 디커플링 상태에서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다. 한숨만 쉬지 마시고 제발 자신감 가지시고 오늘 시황 제대로 들으신 이후에 내일부터 본격적인 반등에 대해서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교육해드리죠. 교육을 통해서 종목을 발굴해내셨다면, 교육을 통해서 테마주를 보셨다면은 바이오주들 고점에서 다 차익 실현 가능하죠. 경협주들 누가 그걸 오버나이트 합니까? 그때그때 들어가서 수익 따낼 수 있죠. 지금의 경우는 다 털어버리고 여유롭게 또 다른 실적 뒷받침되는 IT주들에서 수익을 만끽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육 통해서요. 그러한 종목들 발굴하시는 방법, 그리고 맨 끝부분에는 그러한 종목 두 종목을 또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여러분들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될 교육을 통해서 발굴한 종목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까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황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놓고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지수 이렇죠. 유가증권 시장이에요. 윤정두 대표는 왜 자꾸 코스닥 시장은 쳐다도 안 보냐. 코스닥 시장은 미안하지만 시장으로서의 완성도가 좀 미흡하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규모에도 사실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업종별로의 기준에서 바이오주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드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바이오주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약 40% 가까이 육박했죠. 그들의 이상 변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그렇기 때문에 ETF나 이런 부분도 코스닥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하실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결론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을 보시면 전체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유가증권 시장 어떻게 됐어요? 종가 기준으로 7포인트 수준 하락으로 마감됐죠. 장중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플러스 나왔다가 마이너스 나왔다가 또 낙폭 줄였다가
어제의 기준 어때요? 어제의 기준도 월요일처럼 한 방향의 급락이 아니라 밀려 내려갔다가 플러스로 돌렸다가 왔다 갔다 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한 방향성이라는 거는 악재가 남아있고 어떤 심리적인 불안 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래 위로 움직임이 나오고 꼬리가 양쪽으로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는 저가 매수세, 바닥에서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이 무너져 내린 악재가 있었느냐? 윤정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시장 무너뜨릴 악재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오늘 시장 밀린 이유에 대해서도 뭐 기술주가 힘들어요. 그것도 잠시 후에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먼저 국내 증시의 업종별 흐름부터 놓고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코스피 지수가 0.32% 밀려 있어요. 대형주 기준에서 오늘은 마찬가지로 지금 뭐 관세 관련된 내용도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뭐 포스코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상상을 초월하리만큼 밀려 내려가 있는데 거래량 터지면서 밀려 내려갑니까? 아니죠. 제한적인 거래량, 투심의 악화, 심리 요인으로 밀려 내려가는 폭이 더 크다는 거예요. PBR, 자산가치 대비해서 지금 월등하게 깨져 내려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러한 흐름 가운데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조정받았는데 대형주 기준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시가총액 100위까지가 대형주입니다. 예전에는 자기 자본을 기준을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 기준 잡습니다. 중형주가 뭐예요? 101위에서 300위까지. 소형주가 301위부터입니다. 요조차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대형주가 시가총액 100위까지인데 시가총액 비중이 70%, 그러니까 80%가 채 안 돼. 79%대입니다. 이쪽의 흐름에 따라서 전체 시장의 흐름이 나오고 겪어보신 것처럼 시장이 54포인트씩 밀려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1850종목, 10종목 중에 하나 이상은 다 밀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의 지수가 강하면 그나마도 살아납니다. 오늘처럼 7포인트 밀리더라도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조금 더 많아요. 438개 종목으로. 그죠?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분위기, 심리적인 면인데 일단 대형주에서는 0.03% 마이너스로 잘 마감이 됐다. 하방은 잡고 있다. 깨져 내려가는 쪽이 있지만 잡아 끌고 올라가주는 쪽도 있고 방어를 해주는 쪽도 있다. 그게 누굽니까? 현재 기준에 전기전자 업종. 전기전자 업종이 삼성전자만 가지고 왜 이렇게 삼성전자 못 살게 굴어요? 삼성전자 200만 원 이상에 있을 때 280만 원대 갈 때 배 아파서 못 살게 구는 거 이해를 해요. 애꾸내가지고는 지금 5만 원도 안 해요. 예? 5만 원도 안 하는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고. 안 갖고 계시니까 그래. 삼성전자를 한 주라도 갖고 계셔야만 시장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 얼마? 20% 비중. 그 종목이 1% 움직일 때마다 시장은 약 5포인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업종을 잡아줬어요. 전체 시장을 잡아줬어요. 삼성전기가 급격하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단 삼성전자에서 잡아주고 장중에는 하이닉스가 결국은 밀렸지만은 장중에 하이닉스 2% 가까운 강세. 왜 그래요? 실적. 하이닉스가 막 깨고 내려갔나요? 3월에 고점 넘기고 사상 최대 고점을 3월에 넘기고 5월 달에 사상 최대 고점을 또 넘기고 5월부터 지금까지 시장 대비 저점이 더 낮아졌나요? 아니죠. 시가총액 비중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 그중에서 20% 이상을 삼성전자 한 종목, 하이닉스랑 묶어버리면 어마어마하죠 또. 그런 종목군들이 저점을 안 깨고 팽팽하게 움직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여기서 실적 나오면서 조금만 더 강하게 움직여주면은 시장 반등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러한 흐름을 장중에 업종을 놓고 보시면서 대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흐름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은 샀는데 기관은 팔았어요. 나쁜 기관들이 팔았어요. 며칠 전에 한번 다 보여드렸죠. 아니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54포인트 빠진 날 54포인트 빠진 날 기관이 한 4천억 팔고 외국인이 1,000억 정도를 샀다. 그럼 외국인은 착한 외국인인데 기관은 막 4천억 팔아서 기관이 54포인트 밀고 내려갔나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기관이 한 명이고 외국인 한 명이고 개인 한 명이야? 세 명이 고수업 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매니저들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관 외국인이 있고 하루에 거래대금이 지금 줄어들어 있다 해도 6조, 7조 그 이상의 거래대금. 그럼 거기에서 순매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기관이 4천억 팔고 외국인이 1,000억 사고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날 당시에 외국인이 1조 4천억을 매도를 했어.
1조 4천억을. 그리고 매수는 1조 5천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00억 매수로 보여요. 그럼 외국인이 위로 1,000억만 위로 이렇게 사주고 있었나? 아니잖아요. 1조 4천억을 54포인트 빠지는 날은 막 주구장창 막 던졌다는 얘기예요. 기간도 4천억 팔은 기간도 밑으로 많이 던졌다는 얘기고. 그중에서 어떤 업종을 던졌냐 이거야. 54포인트 빠지는데 삼성전자는 시장보다 2.35% 시장 밀려 내려가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주들은 그렇게 안 빠졌단 말입니다. 그쪽은 막 담아가고 있겠죠. 막 담아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 담아가는 모습이 HTS상에서 보여지고 2분기부터 해서 막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오고 그런 업종을 놓고 보시게 되면 괜찮은데 그냥 지금까지 경협주 고점 대비 50% 빠지고 60% 가까이 빠져있는 그냥 경협주 실제도 없는 종목 거기에다가 바이오주들도 말씀드렸잖아요. 막 깨져 내려가려는 게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위. 그런 종목이 오늘 3%씩만 밀려버리면 심리적인 위축이 됩니다. 지수도 눌리고. 삼성바이오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이 급락이 나라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에 뭐 신라젠 뭐 10,000원도 안 했던 종목 15만 원까지 1년 만에 땡기고 그러한 이상 급등을 시장에서 요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작년 9월 이전의 흐름처럼 멀쩡한 시장, 제대로 된 시장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창출해 내시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지금은 너무 힘드시죠? 그럼 지금은 IT 집중하세요. 그리고 나서 금융, 화학, 철강 요 정도 수준. 그리고 나서 금리가 한 3% 이상 되면은 그때부터 소비 관련된 음식료, 섬유, 의복, 자동차 이런 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심심하시다면 테마주 그 기준에서도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실적이 없더라도 수급이라도 뒷받침되고 그런 업종을 보셔야지. 지금 정점 다 찍고 거래량 다 죽어있는 바이오, 경협 보셔야 되겠어요? 거래량 터질 때 보는 겁니다. 그럼 오늘 기준에서 시장 밀려 떨어진 게 미국의 기술주가 조정받았어요. 답답합니다. 보겠습니다. 한번. 미국의 기술주 넷플릭스 6월 25일잖아요. 옛날 거네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보여드렸어요. 자, 그걸 날짜별로 해볼까요? 자, 미국의 기술주 뭐가 있습니까? 애플이 있고 애플을 제외한 팡이 있죠. 팡. 페이스북이 있고 그 다음에 A가 뭡니까? 아마존이 있고 시가총액 1위가 애플이고 2위가 지금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팡의 N은 뭐예요? 넷플릭스. 그 다음에 맨 끝에 G는 뭡니까? 구글인데 구글에 모여서 뭐 상장돼 있는 거. 알파벳. 그리고 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는 뭘 봐요? 요즘에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관심도가 조금 낮아졌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기술주란 말이에요. 그 기술주들이 겪어온 과정 속에서 툭하면 오늘도 아이고 미국에서 기술주가 빠져서 어떤 기술주가 빠져서 오늘은 어떤 기술주가 빠졌어요? 오늘의 기준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힘든데 하이닉스가 장중에 2% 플러스가 나옵니까? 장중에 2% 가까이 삼성전자가 올라와요? 그게 문제라면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 방어를 하면서 끝나요? 그게 문제라면은? 근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아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빠졌대. 그리고 장비 부품업체들 어떻게 돼 있어요? 최근 들어 계속 고점 랠리 나오다가 삼성전기 좀 많이 밀리고 하니까 동반적인 조정 나오죠. 그러니까 아이고 해도 막 손절해. 그런 내동매매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넷플릭스예요. 그 당시에 6월 25일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우리나라 날짜 26일이죠. 26일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넷플릭스가 마이너스 6%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따져보세요. 그러면 이게 언제냐면은 작년 연말 마지막 폐장일의 주봉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때 당시에 여기까지 올라온 게요. 100% 이상의 상승 랠리 이후에 6% 빠진 거예요. 100%. 올해 100% 올랐다고. 100% 올라온 게 6% 빠진 게 시장 조정이야? 이것 때문에 막 그냥 막 기술주들 난리가 났어요? 밑도 끝도 없이 뉴스 보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아침 브리핑입니다 해가지고 넷플릭스가 빠져가지고요. 아이고 오늘 기술주가 어렵겠습니다. 그럼 기회로 잡아야죠. 이렇게 보면 느낌 안 오죠?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벌써 이미 6월 11일 날 또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이 랠리 2016년 이후에 랠리 대비 더 가팔라 올해 100% 넘게 올랐다. 올해만. 이런 걸 감안해서 6% 밀려서 조정 나왔구나. 아이고 이번에 우리 IT주들 2분기 때 엄청난 매집 들어오고 막 이러한 장에도 강세를 띠고 있는데
조정받으면 좀 한번 사볼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고 난리 났구나. 그다음 불거진 건 뭐예요? 아마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불거졌어요. 이때 기억도 안 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야 아마존 니네 일로 와봐. 야 택배 우정국 사업에 왜 우체국에서 니네 택배 싸게 쓰는데? 아니 공식적으로 입찰 경쟁을 했겠지. 제대로 된 계약이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부랴부랴나서 아이 괜찮아 기업에 대해서 문제 없어 괜찮아. 무슨 얘기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정치 색깔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수적인. 예? 그러다 보니까 서민 경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가 소형 소매점들을 다 죽이고 있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 근데 그 분위기, 정치적인 분위기도 같이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이 당시에 뭐 조정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신고가 랠리가 나와요. 팡팡팡. 예? 그리고 신고가 랠리가 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마존의 상승 탄력이 60% 가까이 돼요. 그러나서 이번에 한 4% 밀렸어요. 예? 넷플릭스 조정 나온 이후에 며칠 지나니까 아이고 이번에 아마존이 조정 나왔대. 그래가지고 나스닥이 밀리고 다우가 좀 조정 나왔대. 시장이 막 붕괴됐나? 아니죠. 그럼 결국은 이런 차트라도 하나 보여드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뉴스 딱 보고 브리핑으로 간다. 저 전문가인데요. 아이고 아마존이 빠졌대. 차트도 필요 없어. 이러고 딱 나왔고 되겠냐고. 그럼 그 사람들 그분들을 뭐라는 게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오늘이 28강째란 말이에요. 똑같은 시황을 몇 번을 해드려 옛날 거 다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배우셨다면 지금 장에 박수치고 웃고 아유 좀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나는 IT에서 이동하고 집착하고 이동하고 압축해가지고 나는 견딜만해. 내버려지 많이 줄여놨어. 그게 아니라 맨날 시장 안 좋은데 왜 자꾸 윤정도 좋다고 그러지? 좋으니까 좋다고 그러지. 시장이 우리나라 빼고는 어디가 깨진다고. 깨진 데가 어딨어 우리나라 빼고는. 근데 우리나라만 또 깨진 거예요? 선거 전에는 우리나라만 방어가 되고 있었다고요. 선거 전에는. 그것이 오히려 디커플링이면 지금 그게 해소된 거고 여기서 시장의 강세를 띠면 같이 갈 텐데. 아마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무 문제 아니었다는 거 이번에도. 그리고 나머지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사상 최대 고가 랠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페이스북. 지난 대선 때 선거 때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그런 악재 요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미국 조정받을 때 2월 달에 다우가 1,500포인트씩 급락 나올 때 그럴 때 밀리긴 했지만 결국은 사상 최대치 고점 랠리야. 예? 알파벳 정도만 조금 쟤네들보다 조금 덜 약한 그 정도 수준. 그럼 오늘 아침에 나온 애들이 뭐예요? 인텔도 어마어마한 랠리죠. 오늘 아침에 뉴스 내용이 뭐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해 얼마 올랐다고? 올해 60% 올라 60%. 60% 오르고 6월 4일입니다.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7월 3일. 오늘이 7월 4일이죠. 어제 열렸으니까 미국 기준에 7월 3일. 오늘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그러니까 어제 기준에서 밀렸어. 앞에서부터 밀려 내려왔어요. 큰일 났다. 뭘 큰일 나. 여기서부터 여전히 30% 상승이에요. 여전히 30% 상승.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반영이 됐습니까? 줄까요? 하이닉스가 3월 달에 사상 최대치 고점 한번 찍고 5월 달에 사상 최대치 고점 한번 찍었어요. 그리고 눌려 있어요. 하이닉스는 그나마 조금 반영이 돼 있네. 근데 전체적인 2016년 이후로 2016년 이후로 놓고 보면 하이닉스 반영돼 있냐고. 하이닉스도 이 정도 위치에 있죠, 지금. 그냥 막연하게 내가 힘들다고 그냥 눈 뜨고 일어났대. 미국이 어째? 유럽이 어째? 유럽 얘기해드려요? 독일 이제 또 마무리 잘 됐죠. 어제 이제 탄력이 나왔고 정정 불안, 정책적인 불안. 어떤 내용이었어요? 난민 관련된 내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근데 독일 핑계를 대요. 독일이 또 이래가지고 유럽이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시장이 어렵고 왜 남의 핑계를 대? 우리나라만 약한데 독일 그날 다른 유럽 마이너스 1%대 하락일 때 독일은 0.4%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어제 독일 1%대 이상 쫙 올라왔다고. 오늘 독일 0.1% 약보합이라고. 다른데 다 멀쩡한데 왜 자꾸 무역전쟁은 유럽하고는 안 하나? 우리하고는 안 해요? FTA 그거 안 해요? 선거 때부터 나온 얘기를 왜 자꾸 지금 들먹어요? 해요? 지금은요 중요한 게 이런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으냐의 기준이에요.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으냐.
예? 이것도 몇 번을 해드리냐고.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둔화될 것이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벌써 몇 달 전부터 다 알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핸드셋 나왔는데 히트를 못 쳐가지고 그 부분에 조금 안 좋을 것이다. 다 알고 있는 내용. 그래 주가 눌려있는 내용. 인텔이 날아가고 다른 기술주가 날아가는데 거기에 눌려있는 그 내용 누가 모르냐고. 다 알고 있지. 근데 왜 안 빠지고 덜 빠지고 그래요? 3분기에는 또 사상 최대치 실적이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왜? 아마존의 시가총액이요.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어요. 시가총액 2위까지. 애플하고 이제 맞먹어요. 거의 더블 올라왔어 또. 그 아마존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이런 쪽에 서버발 D램 반도체 수요가 또다시 급증하고 있다. 낸드 가격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3분기에 또다시 사상 최대치 실적이다. 그러면 앞으로 3분기 기대 요인 빼고라도 2분기 실적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반영돼 있냐 이거예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 둔해. 근데 그게 삼성전자의 펀드멘탈에 과도하게 주가 올랐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삼성전기처럼 뭐 PER이 뭐 20배가 넘어가나? 18배만 이렇게 예상치가 나와요? PBR이 막 2배, 3배? 아니 무슨 삼성바이오로직처럼 PBR이 200배고 PER이 뭐 100배, 200배 이렇게 돼 있어요? 저평가 상태라고. 실적이 둔화됐어도 저평가라고. 화학주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평가로 밀려내려가 있고. 엄한 거에서 실적이 안 좋대. 그런 거에 답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못 가면 전체 시장이 못 간다고 보세요.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기를 들어올리는 쪽이 못 간다? 그럼 삼성전자가 못 간다? 실적이 안 좋다? 그럼 전체 시장이 못 간다고 봐야지. 54포인트 밀리는데 1850 종목 이상이 빠지는데 어떤 종목이 가겠어? 금리입니다. 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LG전자의 실적 발표 뭐 이런 쪽의 불확실성 해소, 미국 쪽에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통상무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6일 날 관세를 부과. 유치원생도 아는 내용이 그거 가지고 시장이 등락이 있어요? 없죠? 미국의 기준은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나오는 고용지표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금리에 대해서 고용지표에 의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대되느냐, 경기가 그만큼 살아나느냐, 그리고 소비지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2015년까지는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그런 단어 써요? 금리 인상을 하는데 왜 우려감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금리 인상을 10년 만에 하니까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위축이 돼서 지금까지 시세가 잘 나왔는데 차익 실현 할까? 그 차익 실현 때문에 조정을 받았던 거지. 금리 인상하는데 시장 깨지는 게 어디 있어요?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시장이 깨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리고 경기가 정점에 달아서 금리 부양을 했을 때, 경기 부양을 했을 때, 그러면서 금리를 낮출 때가 시장의 정점인 거예요. 그럼 지금 금리가 이제 미국 2%고 우리나라 1.5%고 유럽은요? 제로금리에, 일본은요? 제로금리인데 이게 정점이에요, 경기가? 아니 기본적인 경제 논리도 모르면서 뭐를 주식을 해요? 기본적인 경제 논리가 어떻게 지금 경기가 정점이냐? 바닥에서 이제 돌리잖아. 그럼 바닥에서 더 밀릴 수도 있다. 우리 서민 경기도 안 좋고 우리나라도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한은에서 금리를 올렸어요?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하면서 금리를 올립니까? 브렉시트가 악재가 아니라 호재지. 지금에 와서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때 호재라 그래서 금융 다 담은 거예요. 교육 다 해드렸고. 지금 기준도 마찬가지야. 유럽 쪽에서 나 드라기 총재 내년까지 임기인데 금리 올리지 않고 요렇게 그냥 싹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자기가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 옆에서는 지금 금리 올리자고 계속 압박을 넣어요. 그래서 양적 완화 축소하고 긴축 전략하는 그것만 해도 되지 않을까? 안 돼. 올해 좀 올리자. 그거 갑론을박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 쪽도 더 이상 주사 안 놔줘도 된다고. 언제부터? 영국의 브렉시트 터질 때부터 거짓말했는 게 다 뽀록났어요. 어떻게? 그전에는 맨날 힘들어. 나 못 일어날 것 같아. 주사 더 놔줘. 이러던 것이 브렉시트 빵 터졌는데도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안 했죠. 일본이든 유럽이든. 이제는 더 이상 주사 안 놔줘도 튼튼하구나. 그럼 빨리 올려. 했더니 이제 유럽 쪽은 그러면은 이제 좀 양적 완화 좀 축소하고 이제 양적 완화 안 할게. 긴축으로 갈게.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자산매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금리 그때 올리지 뭐. 그게 올해 말로 예상을 했었는데 내년으로 좀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유로화 약세,
유로 약세일 테니까 당연히 달러 강세. 달러 강세가 무슨 큰 문제인 것처럼 난리를 호들갑을 떨고 달러 93점 땡땡에서 94점 땡땡 수준이에요 지금. 0.5 정도 움직였어요. 엔화가 자산에 대해서 자산 불확실성이 있어서 안전자산으로 엔화 쪽에 몰린다면은 달러가 오르는 게 아니라 내려야죠. 엔화 멀쩡하고 유로화가 약세일 테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금리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올린다고 달러 막 강세 뛸까? 일시적인 요 정도 수준은 괜찮아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직전에 100을 넘기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따지면 약세야 달러.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이제 1,100원대 조금 넘어서 아 이거 좋아 요 수준? 1,100원 깨질 때 그냥 막 울고불고 수출주가요 이러면서 난리를 치다가 이제 1,100원 올라가니까 또 울어. 기준이 없어. 기준 잡으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금리 부분은 올리는 게 맞다. 그리고 올리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번 그 지표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와주느냐.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확 긍정적으로 나와. 이 얘기가 아니라 경제지표에 대한 해석 부분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오느냐. 요 기준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도 바뀐다. 지표가 좋아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뭐 다 필요 없어요. 지표가 좋아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돼야만 충분히 시장은 강세를 띨 수 있습니다. 비농업 분야의 고용지표는 0 이상만 형성되면 되고요. 예전에는 12개월 평균으로 놓고 봤는데 지금 시대가 빠르니까 3개월 평균을 봅니다. 6자리 10만 주 단위에 6자리 20만 명, 17만 명 이 예상인데 6자리 어떻게 맞추겠어요? 못 맞춰도 상관없어. 0 이상이면 또 평균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긍정적일 거로 보고요. 실업률은 상상을 초월하는 실업률이야. 2015년 가을 이후에 완전 고용 상태 5% 미만의 실업률을 지금까지도 지금 3.8까지 내려와 있어요.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방향성입니다. 실업률은.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사실은. 실업률은 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맨날 비농업 분야 고용지표 얘기하는데 그거 솔직히 필요 없는 거고 실업률이 중요한 거예요. 실업률이. 그래서 실업률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좀 놓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실업률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미국의 기준금리 시간이 지금 애매한데 이거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어제 첨삭제도 할 때 말씀드렸어. FOMC 회의 몇 번 열려요? 1년에. 지금에 누워 계시지 마시라니까. 자료 준비하느라고 엄청 힘들고 땀 삐직삐직 흘리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딱 누워갖고 소파에서 맥주 드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매번 설명을 해도 잊어버리지. 금리 한 번 제대로 배우시라고요. 미국의 금리 부분에 대한 연준의 회의 부분 1년에 몇 번 열리는지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잖아요. 여쭤봤더니 어떤 분들은 4번 열린대. 분기에 한 번씩. 어떤 분들은 12번 열린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8번 열려요. 예? 8번. 이 8번도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 같은 부류들이 이걸 모르고 금리 얘기를 해. 거짓말해요. 뭐 다 물어보세요. 아 근데 다 좋은데요. 채팅창에 금리 1년에 회의 미국에서 몇 번 해요. 몰라. 아니 하다못해 포탈에 검색해도 나오는 거를 그걸 모르고 금리를 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금리 인상의 우려감? 어디서 금리 인상 우려감이라는 게 있어요. 금리는요. 정점을 찍고 내릴 때가 경기 부양이죠. 정점을 찍고 내릴 때가 경기 부양이라고. 그러면은 가장 최근의 기준에 IT 거품 났었죠. 예? 2000년도 전후로 해서 그때 막 폭등 랠리 나왔잖아요. 나스닥부터 해가지고 뭐 폭등 랠리 나왔잖아요. 그 거품이 깨져 내려갈 때 이미 거품이 깨져 내려가기 전에 경기 부양을 했습니다. 금리를 낮추면서. 시장은 막 화랑새인 것처럼 이러고 있을 때 이미 금리를 낮추면서 경기 부양했다고. 이럴 때 도망 나가는 거 무조건 도망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 부양하는데 왜 도망 나가요? 경기 부양하니까 경기가 살아나야 되면 올라갈 텐데. 아니, 금리는 한 방향이라고. 한 방향이라고. 한 방향이라고. 예? 그러면 금리를 내릴 때에 어느 시점에 금융시장에 꽂힌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고 돌릴까? 어느 시점에 돌릴까요? 금리를 내릴 때. 앞정금리, 예? 앞정금리. 역사상 저점금리는 더 앞에도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정금리를 더 밑으로 내려줄 때에 진정한 경기 부양의 의지가 있구나라는 인식을 합니다. 자, 다시 볼까요? IT 거품 났을 때 정점에서 금리를 내려줘요. 그리고 시장 계속 깨져요. 계속 깨져, 계속. 그럼 앞전 저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3%. 이때 언제 내리는 거예요, 이게? 9.11 테러. 9.11 테러 났을 때 유럽이건 우리나라건 일본이건 다 폭락. 그냥 막 삼성전자가 쪼마한가.
그런 쩌마한가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당연히 휴장을 하죠. 금융시장, 외환시장 전부 휴장. 그래 나서 재개장을 했는데 미국 폭등 랠리 나옵니다. 그걸 보고 우리도 폭등 랠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앞전 3% 금리 이하로 완벽하게 내려주면서 경기를 완전하게 부양을 해줬거든. 그렇게 되면서 1% 금리가 역사상 최저금리가 된 겁니다. 이번에 리먼 터질 때는 리먼 터져서 금리를 내려요? 바보들이에요? 얘기했잖아요. 2007년도가 아닌 2008년도가 아닌 2007년도 8월에 서브프라임 터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9월 달에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린다고. 글로벌 시장의 정점은 2007년 10월이라고. 우리나라만 2007년 11월에 고점 찍어요. 10월에 역사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고 11월에 정점 딱 찍고 빵빵빵빵 하고 밀려 내려가는 거야. 근데 이 각도를 보시면 급격히 내려가죠. 이게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아니라 서브프라임 사태에 리먼이 껴있는 거예요. 베어 스턴스가 IB의 5위, 리먼이 4위, 메릴린치가 3위 이런 순서였는데 다 망해버렸지. 그러면서 그 충격에 금리를 빠바바바박 내린 거야. 그렇게 돼서 1% 이하까지 내리고 양적 완화까지 해서 시장이 그때 바닥을 찍고 2009년 3월에 바닥 찍고 돌린 거야. 그게 금리인 거예요. 그냥 이 내용 한 번도 모르고 윤정도 이렇게 왜 잘하냐고 이때부터 주식했거든. 이때부터 30년 동안을. 수익률 대 7차례 우승할 정도로 매매를 많이 해봤어요. 2007년까지 계속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책 내고 책 10권 내서 그걸로 교육시키고 이렇게. 그 경험이 있어야 내용을 알죠. 그리고 금리 인상할 때 보시면 2000년 이후에 금리 인상은 딱 한 차례뿐이 없어요. 지금하고 앞전에. 언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몇 번 인상해요? 1년에 FOMC 회의가 몇 번? 8번이죠. 그럼 2년하고 1개월이죠. 17차례 인상을 합니다. 지금 뭐 금리 4번 올리면 아이고 4번 올리면 이거 그거 안 돼 무서워. 아 바보들이에요? 경기가 그만큼 좋다는데 금리 올릴 만큼. 이때는 1년 8차례를 내리 올렸다고 얼마씩 25bp씩 꼬박꼬박 25bp 꼬박꼬박. 그러고 나서 2년 올리고 한 번 더 올려서 17번. 이때 시장 폭등 랠리, 전 세계 증시 폭등 랠리. 그 당시에는 선진지수는 약했어요. 그 변동폭이. 예? 여기서부터 올라온 게 100%뿐이 안 돼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그 와중에 금리 인상 시기에 20% 이상 올라온 거예요. 다우가. 그 무거운 다우가. 그 당시 기준에 무거운 다우가. 그리고 나머지 S&P 500 지수 30-40% 이상 나스닥 지수. 지금은 우습죠. 이 당시에는 이게 변동성이 작았단 말이야. 선진시장은. 독일 막 100%. 예? 2년 만에. 호주 100% 이상 막. 2년 만에. 우리나라 100%, 105%. 얼마? 2년 만에. 작년 1년 동안 오른 게요. 27%예요. 엄청난 폭등 랠리 나왔다고 하는데 1년 동안 정점 찍은 게 11월 2일 날 27%. 그리고 나서 연말 기준은 22%. 근데 이 기준은 얼마? 105%. 차이는 뭐야? 이때는 글로벌 시장 다 올렸어. 그래 점진적으로 다 올라갔어. 계속 금리 올려. 너무 좋아. 경기 좋네. 또 살아났어. 지표 좋네. 또 올려. 지금은 오히려 이때보다 덜 올리죠. 왜? 유럽과 일본이 엄살 부리고 있으니까. 경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체감온도 안 좋다가 안 좋은 거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 어디가 깨지고 있어요? 예? 글로벌 시장 우리나라보다 지금 저점 낮춘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8% 급등 나왔죠. 올 1월에 미국이. 그러고 나서 2월 달에 어떻게 됩니까? 이 거품이 깨져 내려가죠.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라와 있고 나스닥은 사상 최대치 고점. 이 조정이 유럽이나 일본이 요 저점 찍고 2월에 저점 찍고 3월, 4월까지 유럽이나 일본은 밀려 내려왔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때 안 밀렸어요. 어제 방송에 보여드렸어요. 그제 방송에. 어제 그제. 그죠? 그리고 나서 선거 끝나고 눌리는 겁니다. 과도한 것도 없고 사실은 똑같아. 비슷한 위치. 다만 이제 종가상의 위치가 우리가 좀 더 많이 빠져있다.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세다. 답은 어디서 찾느냐? 2분기 이후에 죽어라고 매수했다고. IT주에 대해서. 거기서 답을 찾는 겁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아시겠죠? 이 자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죠? 전부 이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고 또 복습하시고 그리고 9시부터 첨삭지도. 오늘 지금 금리만 해드렸잖아. 그럼 맨날 나오는 얘기 요즘에 뭐예요? 환율, 또 유가, 원자재 관련된 거기다 중국 관련 무역전쟁 싹 다 해드릴게요. 첨삭지도 때. 첨삭지도 온라인상에서 9시부터 진행해드립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그리고 이 자료들 1강부터 오늘까지 28강이에요. 1강부터 28강까지 2,000장이 넘은 이제 PPT가 2,000장이 넘는 PPT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 체크해 놓으셨다가 꼭 받아가시고 첨삭지도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국내 시장 변동성으로 예측하기 힘드신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제는 글로벌 증시에서 미리 대비책 찾아보셔야 될 텐데요. 글로벌 증시부터 있는 시황과 수익으로 연결되는 추세 교육으로 최근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수익대장 전문가님이십니다.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의 특별 무료 온라인 방송이 오늘 밤 9시에 시작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전문가님의 2,000장이 넘는 PPT 자료들 보내드리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알짜 정보들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수익산맥 4글자를 검색하시면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메인에는 전문가님 사진이 보이는데요. 하단을 보시면 온라인 강의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오늘 밤 9시부터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에서는 개별 맞춤 첨삭 지도부터 전문가님의 주식 자료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무료 온라인 방송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문가님의 2,000장이 넘는 PPT 자료들 보내드리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투자 전략도 세우시고 전문가님 자료도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님 다시 만나보시죠. 자, 교육입니다. 교육인데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시장이 어려우면은 어떻게 돼요? 하루에 막 1,850개 종목이 빠지니까 내 종목도 빠지죠. 근데 내 종목만 본단 말이야. 아우, 이거 너무 많이 빠졌어. 오늘 삼성전기 많이 빠졌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것에 대한 해답을 드립니다. 뭘로? 교육을 통해서. 자, 교육을 진행할 텐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식 캔들 다 배웠어요. 근데 이거를 다 배우려면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빨리 이거를 다 배운다. 방송에서 다 배우신다 하시면은 이거 거의 한 500강 이상 나올 거예요. 진짜로 500강 이상. 거기다 요즘같이 장 안 좋고 그러면 시황이 길어지죠. 500강 이상 될 수가 있어요. 벌써 이미 일본식 캔들 22강 했죠. 그리고 추세 분석에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동평균선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만 23강부터 28강까지 여기서만 지금 돌고 있죠. 거기에 이동평균선 제대로 들어가면 30강 이상이 진행이 될 겁니다. 거기에 서양식 패턴 분석 30강 이상, 기본적인 분석, 거기다가 심리적인 분석, 거래량 플러스 수급까지. 거기에 그거 다 끝나면 또 보조지표.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일목균형이라든가 이런 휘황찬란한 내용들 다 배워야 되겠죠. 500강 이상이면 이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배우셔야만, 아니, 이걸 뭐 원고를 써가지고 시황을 읽어드리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다 경험이죠. 여러분들도 그 경험이 저처럼 30년 되신 것도 아니고, 실전대회 막 7차례 우승한 그 경험도 아니고, 증권사 임직원분들을 비롯해서 대학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할 정도의 그 내용을 간접 경험으로 배우시려면 진짜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첨삭지도 무조건 참여하셔야 되는 거고 자료 이거 무료로 드릴 때 다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캔들 그 우습다고 생각한 게 어땠어요? 22강 하는 동안에 할수록 어려워지죠. 마찬가지예요. 이 추세라는 것이. 녹화 방송 다 보십시오. 오늘은 복합적인 복습을 종목에서 해드릴게요. 녹화 방송을 다 보세요. 이런 내용들의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평선 배우고 갭을 배우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단타의 신이 돼버려요. 윤정수처럼 수익률 대 나가면 1등은 못해. 왜? 윤정수 같이 나가버릴 거니까. 그럼 윤정수가 또 1등 해버릴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최소 5등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만 하나만 배우셔도, 제대로 배우셔도. 그 정도로 주식은 교육만 제대로 받으시면은요, 쉬운. 뭐 뒤에 뭐 숨겨져 있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열심히 하는 만큼 남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앞부분은 빨리 넘겼는데 요거는 이게 제가 이렇게 싹 가립니다. 이렇게 싹.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읽어보시면은 조금 주식 하신 분들은 이거 뭐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형화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원칙, 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형화는 뭐냐면 이평선이 있어. 이평선 이탈되면 선절, 이평선 올라타면 매수. 그거 어디서 배운 거야? 우리나라 케이블 TV 생길 때부터 나와서 이 정도는 공중파에서 30년이 됐다고. 20년 정도를 이런 활동을 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가르쳐본 적이 없어요.
HTS 역사도 한 20년뿐이 안 돼요. 저는 객장에서 모는 종이의 그림을 그렸다고요. 모는 종이라고 있죠. 그렇게 가르쳐드린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정형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안 됩니다. 기준점을 이평선이 뭐 이탈됐다 손절 그게 기준은 아니에요. 기울기 기준 보셔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메모해 두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추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어. 혹은 하락 추세.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하락 추세로 할게. 이렇게 하락 추세야. 하락 추세에서 이거 돌리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올라타면 여기서 사? 그러니까 맨날 여기서 사가지고 손절인 거예요. 올라타서 어떻게 기존 추세선의 5에서 10% 윗범위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최소 3에서 5거래를 위에서 움직여줘야 돼요. 하락 추세에서 돌릴 땐 위로 움직여야지 뭐 하락 추세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그 의미가 없죠. 예? 위에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이평선이 따라 붙죠. 이렇게 위로. 그리고 나서 변동성, 이 앞에 변동성, 지지부진 내려오던 변동성 대비 변동성이 확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정형화해 놓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어디서 인터넷에 볼 수 있으면 전부 윤정두 거 가지고 간 거예요. 허락도 안 받고. 물론 뭐 저희 연구원 출신들. 저희 연구원 출신들은 아직도 뭐 케이블 방송 쪽에 보면 한 30명 정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다 공짜로 쓰라 그랬어요. 네 거라고 하고 써라. 응?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 여기서 따라붙어서 낭패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일 때 3에서 5거래일 5에서 10% 이상의 변동이 나오고 이 상단의 지지라인이 형성되고 각도가 뭐 이렇게 상향이 되든 아니면 이 각도를 유지를 하든 새로운 흐름에서의 기준점 잡아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만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이렇게 해서 수익률 대 윤정부보다 많은 8차례 우승한다.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 기준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때 되면 노하우가 생기세요. 나머지 부분 반전일의 뭐 이러한 내용들, 되돌림 이런 내용들 전부 실전에 활용하실 내용입니다. 교육 다 해드렸고 복습 다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설명도 쭉 드렸죠. 이제 이거를 이제 복습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다만 60일선은 뭐다? 수급과 기관들의 수급선이다. 예? 수급선이라 부르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선이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냥 단타 치려고 뭐 거래량 터진 종목 외국인 기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에 대해서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매집을 단행한다는 거예요. 그 매집을 단행하는 구간. 이번 분기에 실적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한 3개월씩 매수가 되고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4개월, 5개월까지도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60일, 3개월 동안 분기 기준에서의 매매, 그 이평선, 60일 이평선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선이다. 꺾여 있어. 얘는 외국인 기관이 안 사고 있겠지. 일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60일선. 일반적으로 20일선 중요하다고 배웠죠? 60일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추세의 기준에서.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이제 뭐 120일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뭐 강세, 약세 국면, 횡보 국면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이평선 위에 강세장에서는 주가가 형성되고 뭐 당연히 거꾸로 그리고 하락 반전되는 부분은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 요 기준인데 중요한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손절하면 삼성전자도 이평선 61선 이평선 이탈했다 손절하면 하한가 나오죠. 외국 기관이 다 쫓아갈 거야. 하한가 나와야지. 안 나오죠. 기울기에 맞춘 전략을 가지고 가는 거고 기준점을 잡는 거지. 맹목적으로 여기 이탈되면 여기 이탈되면 손절. 아니 그럼 지금 장에 전부 다 손절이고 100% 현금? 뭐 그것도 오를 수 있죠. 그럼 100% 현금 날 갭상승 나오면 그날 또 쫓아갔다가 그 다음 날 또 손절하나? 기울기를 보는 겁니다. 기울기를. 그래서 상승 반전할 때에도 이 기울기 돌려졌을 때 무조건 따라붙는 게 아니라 기울기를 놓고 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합 국면까지 어제 다 설명을 드렸고 이 복합적인 내용 오늘도 교육이 있습니다만 짧아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늘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복합적인 교육 내용을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삼성전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어. 2016년에 그리고 이렇게 횡보를 했어요. 다시 여기서 치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갔겠죠. 예?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도 여기서 등락이 있었으니까 저점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계속 주구장창 조선주처럼 자동차 기아차처럼 그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실적이 아직 안 나오니까 주구장창 밀려 내려오다가 바닥에서 돌리는 그런 종목을 사자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보면 바닥에서 돌리는 종목 그게 주구장창 내려오다 그런 종목이 아닌 거야. 이제는 경기가 2016년부터 살아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추세가 강하다가 잠시 조정받다가 다시 가는 거. 요런 걸 사는 겁니다.
대바닥에서 돌리는 거는 금리 추세를 더 확인하고 보는 거라 그랬죠. 어찌됐건 삼성전기를 여기서 편입하자 하신다. 근데 여기서부터 편입된 이후에 이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드렸죠. 캔들만, 가끔 거래량만. 그러고 나서 시세가 나오고 선생님 쫓아오고 싶어요. 매매 따라하고 싶어요. 따라하십시오. 수급까지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충분하게 올라갔고 충분한 기간 조정 받았고 충분한 가격 조정 이후에 탄력적인 흐름입니다. 요 고점을 넘기는데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처 수급까지 교육을 안 받았지만 그냥 뭐 캔들 교육만 받고 있을 수는 없으니 첨삭지도 때 이런 걸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첨삭지도를 받으셔야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계좌도 빨간불이 나야 교육도 받을 거 아니에요, 신나서. 그럼 삼성전기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뭐 이러한 구간에서 접근을 해서 이러한 구간까지 수익을 냈는데 늦게 보신 분들은 또 여기서 샀어. 아이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평선까지 갖고 나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겁니다. 일봉. 시간이 없으면 짧게 해드리고 첨삭지도 깊게 해드리고 또 복습 또 해드릴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일봉상의 하락일 때에 들어옵니까? 이것도 하락이 아니야 사실은. 11만 4,500원 정점 찍고 8개월 이상 조정받다가 그러다가 9만 원까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다가 거기서부터 치고 올라가는데 사실은 여기서의 편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준점은 앞전에 이평선 위쪽에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밀려 내려왔다 올라갔을 때의 중장기 이평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부담 요인이 제한적이다. 단기 이평이야 주가가 당겨지면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수급까지 감안해서 들어가실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아요. 복합적인 걸 다 따져봐야 돼. 펀더멘탈까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어디냐. 여기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이게 캔들에서도 여기서 매수한 여기서 드린 거야. 그죠? 4월 말에 재차 여러분들께 교육을 오픈해드리고 왜 여기가 되느냐. 잘 보세요. 올라가는데 쫓아붙는 게 아니라고. 올라가는데 쫓아붙는 게 아니고 다시 대밀릴 때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기울기 20일, 60일, 120일 상향이죠. 여기서 매매하던 게 상향이죠. 상향이던 거에 대해서 다시 단기 이평을 타고 올라가면 여기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평선이 기울었어요? 안 기울었어요? 21선이. 안 기울었죠. 5일선, 11선은 돌릴 수 있죠. 쉽게. 여기서 만약에 밀려 내려와 61선이 있죠. 기울기가 61선이 쉽게 기울어져요. 60거래일 동안에 저점이 깨고 내려가야 기울기가 깨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기회죠. 기회. 주봉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주봉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기서의 접근 범위의 기울기, 중장기 기울기의 흐름, 수급의 기준, 갭상승 이후에 쫓아붙을까의 기준, 그 이후에 눌림폭에서 발 동동동동 굴르다가 지금 위치. 변한 것도 별로 없는데 펀더멘탈 별로 없는데 차익 실현이 마도하게 나왔어? 월봉은 어때요? 월봉 기준에서도 이 정배열의 기울기. 첨삭지도에서 아주 강력하게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누적수급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 중에 하나. 얘가 움직여줘야 시장도 강합니다. 얘에 대한 자신감 없으세요? 첨삭지도 때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호텔신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첨삭지도 해드릴게요. 이틀 연속 조정받으니까 이러시는데 아이고 지금 호텔신라 대응을 잘 하셔야지. 지금 대응 못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넘겨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일봉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삼성전기 기울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울기 위치에서들 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중기 주봉에서 월봉에서 이 기울기가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첨삭지도 받으셔야지. 시장을 원망해야지. 시장이 좋았다면 시황이 짧고 교육이 많았겠지. 지금은 우리가 다시 접근한 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방송에 접근해드린 게 여기. 여기서부터 이 수익.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서 차익 실현도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재편입의 범위 땡큐하죠. 이 종목군들 이외에 뭐예요? 교육을 통해서 발굴하는 것들은. 원래 교육이 이게 있잖아요. 이거 다 잘못된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기울기가 꺾여져 있는데 이런 데서 기울기가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 올랐다고 따라붙어 21선에서 떨어졌다 무조건 손절해요? 차익 실현 무조건해? 아니죠. 무조건적이라는 게 아니고 그 기울기나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 특히 이격도 같은 경우 잘 배우시면은 이번에 현대건설 좋을 때만 빵빵빵 치고 4번 들어갔죠. 좋을 때만. 이격도 보고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 수익 내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도 이러한 내용들 첨삭지도 때 다 해드리고요. 마지막 종목, 이 종목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개예요. 하나, 둘.
이 종목 내일 공략하셔야 됩니다. 저는 9시에 지금 내용들을 첨삭지도에서 자세히 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온라인 방송은 PC와 모바일에서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전문가님의 비밀 종목과 주식 자료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익등정 30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스트라이크 맹경선입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생각할 때는 무언가 알고 있다고 느끼지만 막상 말로 표현하고자 하면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종목은 도대체 왜 좋은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먼저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최근 시장의 선도 세력이었던 북한 경협주의 주가가 주춤한 가운데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돈의 흐름을 빨리 쫓는 것이 역시 투자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겠죠. 오늘 이런 돈이 흐르는 길목 지킬 수 있는 종목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그 유사한 예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텔콘의 주가인데요.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 이슈로 650원이던 주가가 8,800원으로 약 1,300% 급등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 신라젠 종목 역시 대장암 임상 개시라는 뉴스로 8,900원대 주가가 54,000원으로 6개월 만에 6배 상승하는 기록적인 급등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 역시 국내 독보적 1위의 시장 지위를 가진 종목으로 글로벌 1위 업체와 1조 원대 규모의 초대박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4년 연속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이 2차 시세를 분출하기 직전의 상태이니까요. 오늘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 국내 1위의 시장 지위를 가진 기업으로 글로벌 1위 기업과 1조 계약을 했다니 한마디로 1로 시작해서 1로 끝나는 종목인데요. 저도 종목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추천해 주실 스트라이크 종목 본격적으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 스트라이크! 첫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네, 오늘 종목 독보적 기술력으로 국내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기업으로 5조 원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1위의 글로벌 업체와 자그마치 1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동종목 얼마 전 아시아 최초로 유럽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아시아 최초이다 보니 그 기대감은 더욱더 큰 상태입니다. 바이오 제약 종목들이 아시다시피 매출 실세가 없는 기대감만으로도 엄청나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동종목은 확실한 매출과 기대감이 모두 존재하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런 데다가 재무적으로 업종 평균의 7분의 1 수준의 PER로 저평가되어 있고 이런 상태가 되니 돈 냄새를 맡은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동사의 주식을 쌍끌이로 매수하는 정황을 주식공무원이 포착하여 여러분께 긴급하게 알려드리는 것이니까요. 방송을 보시는 지금 즉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주식공무원 추천 종목의 특징은 논리와 근거입니다. 자, 근거를 내보겠습니다. 매년 매출이 증가하고 또한 영업이익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초대형 계약의 매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4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바이오주에는 드물게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주주 친화적인 기업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이고 확실한 기업이다 보니 우리나라 최고 투자 주체인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이 회사의 주식을 매입했다고 금감원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운이 좋게 주식공무원이 극적으로 발견한 말도 안 되는 메가톤급 종목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가는 지금 이런 엄청난 재료들이 반응 직전인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직전 단계이니까 이렇게 거듭 강조드리는 건데요. 오늘 종목 지금 자리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시고 추천 1번 누르신 후 전문가 번호 785번 누르시면 오늘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종목의 핵심 포인트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글로벌 기업가의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매출 계약을 했다는 점. 둘째,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업으로 확실한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셋째, 아시아 최초로 유럽 인증을 받았다는 점과 2023년까지 남아메리카에 제품 공급 계약을 성사시킨 점. 넷째, 4년 연속 흑자, 업종 대비 7분의 1 수준의 PER로 초저평가 구간이라는 점. 다섯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최근 동사의 주식을 쌍끌이로 사들이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안정적 실적을 기반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연기금이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 상승 출발 전의 자리에서 늦기 전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세계 1위 글로벌 기업과 1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한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유럽 인증을 획득했고 기관과 외국인이 동사의 주식을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고 짚어주셨는데요. 초저평가되어 있는 오늘 종목 더 궁금하신 점 종목 AR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주식 공무원 김효성 전문가의 고유 번호 785번 누르시면 됩니다. 785번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10년간 대형 화재 사고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특히
특히 화재 비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건물 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피로가 확보되지 않아 더 큰 화재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부주의. 이로 인해 2015년부터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총 808명으로 재산 피해만 총 438억에 이릅니다. 화재를 줄이기 위해선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과 선진 시스템 도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전사고를 미리 예비하는 한 발의 걸음이 선진화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아시아경제TV와 파인DNC가 함께합니다.